장시호 녹취록을 틀고 검사인지 깡패인지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합니다. 장시호 씨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모인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관련 증언을 많이 했던 핵심 당사자 장시호 씨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국정농단 수사 때 검찰과 수사검사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년 6개월 맞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달 거라고. 그랬었어? 달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대문이 구형 1년 6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붕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그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긴 해. 아침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물고 풀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구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그동안 내가 원래 못 만나게 하나 증언이랑 그거랑 근데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이 회장이 저기서 만난다고.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죄족이라 불리는 친윤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 저거 너무 심한 건 뺀 거죠. 피의자하고 뭐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륜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뺐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아니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 그랬어요? 네, 뭐 살림 얘기도 있긴 합니다.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 위증 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저 해당 의혹 보도를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용해서 바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선 행정관님.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장시호 씨와 당시 수사검사가 뒷거래했다. 구형량 알려주고 구속된 날 밤에 위로했다. 다 증언하게 회유하게 불게 만들고 수쳇말로. 검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겠다.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거의 사실로 규정하고 검사들이 예전부터 이런 뒷거래가 있고 회유 의혹이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하영 술판 회유 사건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 맥락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규정하고 예.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정치 검찰을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 묻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책반까지 꾸렸어요. 예. 그 대책반에 이제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김용민 전 최고위원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 특검 이런 팀 이렇게 팀장까지 맡고 있고요. 예. 사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요. 내용은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 지금도 이 시점에도 여전히 피의자와 뭔가 한통속이 돼서 뭔가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모해 위증 교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범죄로까지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대책단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계속 이제 힘이 실릴 만한 이런 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김스타 오빠라고 부르는 검사 이런저런 얘기. 구속된 맘에 위로해줬다. 남녀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말. 근데 여선 행정관께서 소소한 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일단 제1야당에서 이걸 녹음 파일을 틀고
실제로 이게 검사의 과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박했으면 조목조목 반박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이걸 또 마냥 소소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장시호 씨 오랜만입니다. 최선 씨 조카 장시호 씨. 그러면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랜만에 한번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힘내세요. 장관님 힘내십시오. 장관 아니라니까.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 지원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건 도에 장시호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 협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신경 어떠신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 장시호 씨가 당시에 이모인 최서원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을 많이 도왔었고 검찰의 수사 협조를 많이 했다. 이건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체가 이제 의혹 제기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구형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빠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엎어치기로 한 거야. 저녁 때 김스타가 날 불렀어. 이거 해당 수사검사 얘기하는 거겠죠? 괜찮냐고 약 먹였다고. 약 먹이고 보듬어 주고 이런 구형량까지 다 미리 알려줬다라는 취지의 얘기. 일단 허민 기자님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은 지난해 12월쯤에 이와 관련된 그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 또 일부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유통되는 걸 제가 입수해서 예.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만한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 내용을 갖고 기자들은 어쨌든 그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신빙성, 그렇죠.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는 취재를 했고 예. 그 취재 결과 이것은 지금 그 장시호 씨가 친구 앞에서 뭔가 좀 뭐 이런 표현이 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 과시욕이랄까 예. 현시욕 같은 것을 좀 앞세워서 좀 마구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를 막 좀 시쳇말로 떠들었구나라는 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덮어둔 대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한번 이게 풍문으로 떠돌았던 건데 네. 허민 기자님도 아셨고 이 네. 얘기를 다만 보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해보니 그랬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접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랑 거의 맞아요. 아하. 그 내용입니다. 지금 뭐 오빠로 불렀다, 구형량을 미리 알려줬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나고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형량 거래를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게 아마 담당 특검보가 아마 김영철 특검본가요? 지금 오빠라 불렸던 김모 검사요. 예, 김모 검사. 죄송합니다. 김모 검사인데 장시호 씨가 먼저 법적 상담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고요. 예. 그리고 오빠라고 이제 끝났으니까 오빠라 불러도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적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야단을 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예. 실제로 구형량과 관련해서는 이 구형을 하게 된 거는 이 김모 검사가 아니고요. 예. 김모 특검이 아니고 이게 장시호 씨를 기소한 것은 당시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가 다 틀립니다. 저는 아마 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이재명 대표부터 나서서 예. 이게 검찰이 깡패냐, 뭐 이게 위해 모증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검찰을 모해 위증을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예. 야당의 좀 여러 가지 책략이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허민 기자께서 이미 작년 겨울에 이걸 입수해봐서 보도 가치가 없다고 일단 검증해본 결과 그 얘기가 좀 눈에 띄네요. 알겠습니다.